네. 엔딩에서 세븐. 아니, 조건방열 다시 한번 해주고 할게. 그거 잘 너네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서. 그 한 장짜리 그게 학교 교과서거든요. 둘이 병일 자양 학교 교과서가 똑같아가지고 그거 좀 한번 해줄게. 자, 오늘부로 조건부 확률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고,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공식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걸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실전 조금 알려줄게. 그냥 많이 풀어보면 보이긴 한데, 자, 그 조건방 정의 첫 번째예요. P, B, 바, A는 이거 오늘도 계속 쓸 거야. 자, 이렇게 정의하죠. 확률로 P, A분의 A 교집합 B 이렇게. 그거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P, A바 B는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자, P, B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여기 좌변 우변에 PA 곱하고 여기 좌변 우변에 PB 곱하면 교집합에 대한 공식이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확률 A 교집합 B는 A 먼저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곱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아니면 확률 B부터 먼저 일어나게 해.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 곱해주면 되는 거야. 이 공식은 많이 내가 언급해서 알겠지, 그치? 실전에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은 그냥 편하게 연이어서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연달아 일어나는 거면은 곱해주면 돼. 연달아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AND로 이어지거나 이렇게 그냥 뭔가 연이어서 나오면은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머니로 주가면 자, 주머니에서 한 개씩 두 번 뽑을 거야. 그치? 한 개씩 두 번 뽑을 거야. 두 번 다 흰색 꼭 나오는 확률. 그치? 그러니까 연이어 흰색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계산하면 돼. 알겠죠? 자, 이런 경우는 그냥 둘 다 흰색, 두 번 다 흰색. 흰 공이 나오는 확률. 그러니까 첫 번째도 흰 공, 두 번째도 흰 공이지. 그럴 때는 이렇게 연이어서 확률 곱해주면 되는 거야. 뭐 여기까지는 알겠니, 그치? 그러니까 연이어서 일어나면은 그냥 한 동 기준 잡아서 얘 확률 곱하기 얘가 일어날 때 다음 확률 곱해주면 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 하나씩 두 번 뽑는 경우죠. 여기까지 알겠지, 윤서야? 수준 여기까지 알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들이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확률 A 바 2야. 2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치? 그럼 다시 공식화 시키면 이거죠. P2분의 P, A 교집합 2지. 그치? 자, 근데 P2는 이걸 다시 이렇게 쪼갤 수가 있죠? 다시. 어떤 확률 2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 케이스 나눠주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가 아닌 거니까 두 번째겠죠. 뭐 A 주머니에서 공 뽑는 거, 얘는 B 주머니에서 공 뽑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 다음에 우리는 A 주머니에서 공 뽑는 게 궁금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뭐 알겠죠? 다시 이거는 언제냐면 케이스 나눠줄 때. 자꾸 거꾸로 쓰지. 다시 케이스 나누는 문제거든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야. 다시 케이스 나누는 문제. 미안. 케이스 나누는 문제. 알겠지? 자, 대표적으로 이거야.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고 헷갈리면 이렇게 약간 좀 그림 같은 거 그려봐.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있고요. 당연히 검은 공도 있겠지? B 주머니에도 흰 공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 검은 공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주머니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나 뽑을 거야. 다시 A 주머니, B 주머니 하나 선택해서 공 하나 뽑을 거라고. 알겠죠? 그랬더니 자, 검은색 공이 나왔다고 치자.
검은색 공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머니가 A 주머니일 확률. 이걸 구하고 싶다고, 그치? 자, 그러면 앞에 떼에서 끊어주면은 이게 사건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사건 A가 되는 거고요. 알겠지? 자, 근데 검은색 공 뽑을 확률을 구할 거 아니야? 자, 생각해봐. 검은색 공은 A 주머니도 있고 B 주머니도 있지, 그치? 그래서 검은색 공 뽑을 확률은 얘랑 얘랑 더해주면 돼. 여기서 검은색 공 뽑을 확률이랑 여기서 검은색 공 뽑을 확률 둘이 더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그치? 그거를 기호화시킨 게 이거라고. A 주머니에서 검은색 공 뽑을 확률, B 주머니에서 검은색 공 뽑을 확률 둘 다 괜찮으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주머니 두 개가 있어. 하나 선택해서 공 뽑을 거야. 검은색 공이 나올 때 그게 A 주머니이길 바래. 알겠지? 그럼 검은색 공 뽑았다는 거는 A 주머니에서 뽑아도 괜찮고 B 주머니에서 뽑아도 괜찮은 거지, 그치? 전형적인 케이스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렇죠? 다시 A 주머니, B 주머니 이런 의미야. A가 아닌 거니까 B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A 주머니에서 나오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분자에 올리면 되는 거죠. 알겠지, 그치? 그래서 문제마다 이걸 좀 적용을 잘 해봐야 돼. 많이 풀면 보이는데 아직 이게 조금 어색할 거야. 그래서 앞타임은 이거 잡는 것부터 연습 다시 해볼게, 교과서로. 그거 다른 다음에 독립 종속할게. 자, 그거 봐봐. 한 장짜리. 거기 보면은 뒤에부터 보면 돼. 86번. 그거 86번 한번 풀어봐. 그냥 다 안 풀 거고 몇 개만 뽑아서 할 거거든. 86번 해봐. 자, 근데 보면은 접시 15개에 송편 4개는 깨가 들어와 있고 11개는 콩이야. 4개 깨, 11개 콩이지. 자, 2명이 차례대로 먹을 때 2명 다 깨가 들어가고 싶은 거잖아. 그냥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지. 깨. 그치?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야. 한번 풀어봐. 자, 86번. 접시에 15개의 송편이 있대요. 다시 이렇게 접시에 15개의 송편이 있다는 거야. 자, 깨가 몇 개냐면은 4개. 그 다음에 콩, 맛없는 거, 그게 11개 있대요. 됐지? 자, 그래서 인간 2명, 뭐 영광이와 윤미가 하나씩 먹었다는 거지. 근데 2명 다 깨가 있고 싶어. 그쵸? 그냥 A, B로 할게. 영광이랑 윤미야. 얘네들이 차례대로지. 차례가 중요한 거죠, 그쵸? 차례로 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영광이부터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윤비가 먹은 거야, 그치? 근데 2명 다 뭐가 나고 싶어? 2명 다 깨를 먹고 싶다는 거야. 너무나 간단하지, 그치? 사실 공식 안 시켜도 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영광이가 깨 먹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15개 중에 4개잖아. 15분의 4지. 그치? 자, 그럼 깨 하나 나갔잖아. 그럼 전체 14개지. 그러면 윤비가 깨 먹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그냥 14분의 3이죠. 둘이 동시에 먹은 거잖아. 어쨌든 같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곱하면 돼. 이게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기호화시키면 이것이 다시 A 사건은 영광이가 깨, 그 다음에 B 사건은 윤미가 깨. 굳이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지금 기호화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2놈 다 깨 먹는 거니까 이걸 구하고 싶은 거지. 교집합의 확률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영광이 깨 먹여. 그게 PA라고. 영광이 새끼 먼저 깨 먹여. 그치? 두 번째는 영광이 깨 먹인 다음에 윤미 먹이는 거야. 그게 뭐야? 뭘 말하는 거야? 확률 B, 바, A지. 영광이 새끼 깨 먼저 먹인 다음에 윤비 먹이는 거. 둘이 곱하면 돼. 그쵸? 그래서 기호화 시켜서 할 수도 있어야 돼. 얘가 15분의 4고 얘가 14분의 3이 되는 거야. 대충 감 오니? 다시 우리 이렇게 좀 간지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근데 뭐 이제 시험 때는 그냥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 나오겠지 시험에.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87번 풀어봐. 그러니까 어쨌든 확통은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감을 많이 좀 잡아야 되거든요. 자, 한번 이거를 지금 국어 시간이다 생각하고 천천히 잘 읽어봐. 그 다음에 한번 풀어봐. 자, 87번 보면은 아니야, 풀 수 있어. 겁먹지 말고 해봐. 그러니까 전자 5편을 받은 게 그 중에서 10%는 쿠폰이라는 단어를 썼대. 그치? 자, 한번 그냥 첫 번째 줄 봐봐. 전자 5편에 10%는 쿠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대. 됐지? 자, 두 번째 줄 보면은 쿠폰이라는 단어가 적힌 전자 5편에 70%가 광고라는 거야. 봐봐. 헷갈리면 이렇게 좀 그림 그려봐. 자, 쿠폰이 있잖아. 쿠폰이 쓰여져 있는 우편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쿠폰이 안 쓰여진, 아이고, 다시. 쿠폰이 안 쓰여진 메일도 있겠지. 전자 메일이 있겠지. 크게 집단이 두 개야. 쿠폰이 쓰인 거, 안 쓰인 거. 됐죠? 자, 근데 쿠폰이 쓰인 것 중에서 70%가 광고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70%가 뭐라는 거야? 광고라는 거야. 이 중에 70%가 광고라고. 이렇게 그냥 가지치기 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이 중에 30%는 당연히 광고가 아닌 친구들이겠지? 상식적으로 쿠폰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광고가 많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 봐봐. 쿠폰이란 단어를 포함하지 않은 친구의 20%가 광고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20%가 광고라고. 그럼 이 중에서 80%는 광고가 아니겠지, 그치? 현재 이런 상황이야. 그 다음에 전체 전자 우편 중에 10%가 쿠폰이지. 그럼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10%고, 그럼 제가 전체의 90%다 이런 의미야. 아,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면 한번 그려주면 돼,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릴 수 있겠지, 그치? 자, 근데 뭘 구하는 거야? 뭘 구하는 거냐면, 자, 광고일 때 전자우편 받았어. 근데 거기에 광고란 단어가 광고인가봐. 그 전자우편이. 자, 광고일 때 그 전자우편에 쿠폰이란 단어가 적혀 있길 바라는 거야. 이거라고. 다시. 자, 수많은 전자우편 중에 하나 골랐어. 그게 광고야. 알겠지? 근데 광고인데 쿠폰까지 있고 싶은 거야. 그 확률 구하는 거거든. 자, 떼서 끊어주면 돼. 항상 떼서 끊어주세요. 전체 우리가 취급하는 전체의 경우의 수는 광고 전자 메일이 전체죠. 이거 사건 2라고 할게. 뭐 B라고 해도 상관없어. 난 그냥 2라고 할게. 자, 그 다음에 쿠폰 이거를 사건 A라고 할게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확률 구하고 싶냐면 확률 A, 바, 2 구하고 싶은 것이 광고 1 대 쿠폰 1 확률 구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그래서 다시 이거 그 공식 기억해 보면은 P2분의 PA 교집합 미식. 그치? 자, 그래서 광고를 고를 확률부터 구해야 돼. 근데 광고는 다시 크게 두 가지죠. 쿠폰이 있는 광고가 있고 이렇게 쿠폰이 없는 광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 거지. 둘이 더한 게 이거야. 됐지? 자, 그래서 P2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쿠폰이라는 단어가 있는 광고. 쿠폰이 사건 A잖아. 그래서 여기 A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쿠폰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광고인 거. 그럼 어떻게 쓰면 되니? P A 교집합 E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다시 얘는 쿠폰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을 때 광고인 거, 얘는 쿠폰의 단어가 없을 때 광고인 거. 근데 우리는 쿠폰이길 바라는 거잖아. 다시 얘가 분자에 올라가면 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알겠지, 그치? 자, 그럼 얘 구해봐. 이거는 쿠폰이면서 광고이길 바라는 것이. 자, 쿠폰 전체 몇 %야? 10%잖아. 그 10%에 70이 광고가 되는 거야. 그럼 얘 어떻게 구하시면 돼? 100분의 10 곱하기 100분의 70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쿠폰이 아닐 때 광고인 거. 쿠폰이 아닌 건 전체 90%잖아. 그럼 100분의 90에다가 야, 이 중에서 무려 20%가 광고잖아. 100분의 20 곱해주면 돼. 이렇게. 얘네 둘이 더한 게 전체 광고일 확률이 되겠지. 이거 다시 분자에 올려주면 돼. 계산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준 이거 이제 좀 풀 수 있겠니? 이렇게. 윤사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되면은 이런 그램 한번 그려주면은 훨씬 이해가 편할 거고. 자, 넘어가자. 뭐 답 구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문제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독립분석 할 건데 88번 그거 한번 해볼래요? 분량률도 마찬가지야. 한번 잘 해석해봐 그것도. 자, 88. 자, A 공장, B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A 공장은 40%, 60% 비중이 있는 것이, 그치? 다시 A 공장이 있고요. B 공장이 있다는 거야. 자, A 공장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B 공장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됐죠? 자, 근데 A 공장에서 분량률은 4%. 자, 이 중에서 4%는 불량이야. 못 써먹는 거야, 4%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 중에서 96%는 정상 제품이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품에서 불량률, 얘 양호하네요. 2%가 불량이죠. 그럼 당연히 이 중에 98%는 정상이겠지. 얘도 불량률 그냥 안 잡아도 돼. 경유 안 해도 되고 확률로 풀어도 괜찮아.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건데. 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하나 골라서 걔가 불량이야. 그렇지? 불량일 때 A 공장에서 나오는 친구이길 바라는 거야. 다시 하나 골랐어. 걔 불량이야. 불량일 때 그게 A 공장에서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됐지? 자, 그럼 떼에서 끊어주면 돼. 끊어주시고, 자, 분량 이걸 사건 2라고 봐주면 돼요. 그 다음에 A 공장 이걸 사건 A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은 A 바 2라고. 분량일 때 A 공장. 읽을 수 있겠지? 분량일 때 A 공장. 자, 그러면은 다시 이거 좀 많이 익혀둡시다. P2분의 PA 교집합 2 이렇게. 됐지? 일단 분량 1 확률부터 구해야 돼. 너네 여기서 분량 나온다는 거는 A 공장도 괜찮고 B 공장도 괜찮지, 그치? 둘 다 괜찮은 거잖아. 그래서 얘도 케이스야. 첫 번째, A 공장에서 분량 고를 확률부터 구하자. 그게 이거죠. 40% 중에 4%가 불량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B 공장에서 분량 60% 중에 2%가 불량이잖아. 둘 다 괜찮은 거라고 더해주면 돼. 자, 그럼 다시 이거 그래서 P2 다시 쓰면은 이거야. 이것도 좀 눈에 익어 봅시다. 이렇게. 자, 얘는 뭘 말하는 거야? A 공장이면서 분량. A 공장 분량. 그치? 두 번째는 B 공장에서 분량. A가 아닌 건 B밖에 없잖아. 그치? 이렇게 읽어주면 되고, 우리는 A가 나오길 바라는 거니까 이 친구 그냥 그대로 올려주면 돼. 맞죠?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 A 공장 분량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전체가 40%지? 이 중에서 몇 %가? 또 4%가 불량이네요. 자, B 공장에서 불량인 거
여기다 쓰자. 공간 부족해서. 전체가 몇 퍼센트야? 60%지? 그 중에서 몇 퍼센트? 2%가 불량이죠? 자, 우리는 A가 궁금한 거니까 이 친구만 그대로 올려주는 게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대부분 앞에 거를 나는 사건 2라고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 이걸 사건 B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너네가 잡아주고 싶은 거 잡아주면 돼. 근데 여기는 A, B 있으니까 2라고 한 거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3번 얘도 똑같아. 이거 문제가 좀 헷갈릴 거거든. 국어 시간이다 생각하고 잘 해석해서 똑같아. 얘들아 87, 88, 그 다음에 93 다 똑같거든.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잘 해석해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금방금방 할 거야. 이게 대립수. 자, 봅시다. 이 문제가 근데 좀 헷갈릴 거야. 좀 해석을 해줘야 돼. 비문학 해석한다 생각하고 해석해봐. 자, 93번. 좀 난해하죠? 자, 시간 좀 줄까? 한번 시간 좀만 더 줄게. 그래서 이거 가지치기만 잘 그려봐. 거기까지 그리면 끝나는 거거든. 큰 카테고리를 어떤 걸로 잡아야 돼? 자, 일단 같이 해석해보자. 그 거짓말 탐지기가 있대요. 거짓말을 거짓으로 판단하고 참말을 참으로 판단할 확률이 80%야. 그러니까 이 거짓말 탐지기는 정말 작동을 잘할 확률이 80%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떤 용의자가 10문장 중에서 9개는 구라쳤고 하나는 정말 올바르게 얘기했다는 거야. 알겠지? 자, 용의자가 말하는 문장 중에 하나 뽑을 거야. 하나 뽑을 거야. 그러니까 9개 구라, 하나 진실, 이 중에서 하나 뽑을 거야. 됐죠? 그 중에서 탐지기가 거짓으로 판단했을 때 용의자도 거짓을 말할 확률 구하는 거지. 다시. 그럼 큰 카테고리를 이렇게 말하면 돼. 그 문장 중에 얘가 구라친 문장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구라라고 할게. 그러니까 10문장 중에서 구라친 문장 9개, 그 다음에 옳게 말한 게 하나지. 다시. 거짓말 치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진실을 말하는 거. 이거 나눠주면 돼. 자, 근데 거짓말 9번 했고 진실 1번 얘기했지. 그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짓말이 90%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진실은 10%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 9개 구라 1개 참이네. 그러면은 거짓말이 무려 90%, 참은 10%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알겠죠? 그쵸? 자,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까지 할 거 아니야. 이 거짓말 90%를 탐지기 돌렸어. 그럼 이 중에서 80%는 얘가 올바르게 작동한 거지. 얘 구라라고 뜰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80%는 거짓으로 뜨겠죠. 옳게 작동한 거니까. 다시, 이 중에 80%는 거짓으로 뜰 거야. 그 다음에 이 중에 20%는 진실로 뜨겠지. 진실. 다시, 거짓말 탐지기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는 건 거짓말을 거짓으로 인식했다는 거 아니야.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건 얘가 좀 오류가 나는 거지.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80% 확률로 작동 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돌렸을 때 이 중에 80%는 거짓으로 뜰 거고 이 중에 20%는 진실로 뜰 거야. 당연하겠지, 그치? 다시. 자, 진실줄 돌렸어. 그럼 이 중에
80%는 진실로 뜨겠지. 아니 진실 돌리면은 진실 나오는 게 잘 작동한 거잖아. 자, 그럼 이 중에 20%는 얘가 거짓으로 떠야 돼. 현재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가지치기 좀 해보면은 이런 상황이죠. 됐지? 자, 문제를 읽어봐. 하나 골라서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판단했을 때야. 다시 거짓으로 판단했을 때 거짓으로 판단했어.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거죠. 다시 얘 또는 얘지. 그치? 그거일 때 용의자도 실제로 거짓말을 할 확률이야. 용의자도 거짓말. 다시 전체 경우의 수는 거짓말 탐지기가 이 새끼 구라쳤어요 이렇게 나온 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얘도 괜찮은 거고 이것도 괜찮은 거고 이것도 괜찮은 거지. 이 새끼 진실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가 에러나서 거짓으로 뜬 것도 괜찮은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응. 그래서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은 거야. 어쨌든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으로 뜬 거 이거를 사건이라고 할게요. 자, 용의자가 거짓말하는 이거를 사건이라고 할게.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분모고 우리 구하고 싶은 건 얘가 분자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저거 공식 안 써도 금방 구할 수 있어. 공식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 이거 해서 끝났잖아. 그럼 그냥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되니? 자, 전체는 90 곱하기 80이지. 이게 앞에 이 경우죠. 그 다음에 뒤의 경우는 10% 중에서 다시 몇 퍼센트 말하는 거야? 20%지, 그치? 근데 우리 얘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올려주면 돼. 100분의 90 곱하기 100분의 80.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100 다 지워주고 여기 0도 다 지워주면은 70이 2. 분모는 80, 74? 맞지? 74분의 72가 답이겠네. 그쵸? 답을 안 써놨는데 아무튼 그게 답일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졸라 어렵게 표현한 게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거 안 쓸게. 이게 똑같거든요? 이것도 기호화 시킨 게 이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실제 시험에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풀어도 전혀 관계없고요. 만약에 문제 쓸 거 나오면은 그냥 읽어주면 돼. 읽어주면 돼. 이거 읽으려고 배우는 거야. 좀 이제 감 잡았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순이 알겠니 이제? 윤주 알겠니? 오, 다 수집하냐? 알겠지, 그치? 넘어갈게요. 또 나오면은 교과서 할 때 또 알려줄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동기종속 정리하는데 1시간 걸리거든? 근데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그냥 여기서 끊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그 동기종속 개념 정리 1시간 정도 해줄게요. 그거 하면은 이제 문제 풀면 돼. 일단 여기까지 하고